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고선지라는 장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그는 고구려 유민의 후손으로 당나라의 장군이 되어 서역 원정에서 큰 공을 세우며 이름을 떨친 인물입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그가 이끄는 당나라군과 중동의 이슬람 제국인 아바스군 간에 벌어진 탈라스 전투는 훗날 서양의 종이 제조 기술이 널리 전파되는 계기가 된 만큼 세계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의 일대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동북아시아의 지역 강국이자 수백 년간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한 축을 담당했던 고구려는 668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 수도인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결국 멸망했습니다. 이후 당나라는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여 옛 고구려의 영토에 대한 기미 지배를 시작했으며 또한 고구려 유민들의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 669년 4월 수많은 고구려인들을 중국의 내륙 지방으로 강제 이주시켰죠. 그리고 이들 중 일부가 오늘날의 중국 간수성 지역에 정착했는데 고선지는 이곳에 정착한 고구려 유민 고사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당나라가 이곳에 고구려 유민들을 이주시킨 이유는 그 지역의 방어를 위한 군사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인지 고선지의 아버지 고사계는 당나라의 장군이 되어 큰 활약을 펼쳤고 덕분에 고선지는 2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따라 안서 지역으로 이주하여 유격 장군에 보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직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민족 출신이라 그런지 한동안 중용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740년경 부몽영찰이라는 이민족 출신의 절도사가 부임하면서부터 그는 드디어 중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원 말기에 달의 부가 반란을 일으키자 부몽영찰의 휘하장수로 출전하여 기병 2,000명을 거느리고 달의 부족을 크게 격파해 공을 세웠고 이후 부몽영찰의 추천으로 안서 부도호, 사진 도지병마사라는 중요한 지위까지 오를 수 있었죠. 그러던 중 747년이 되자 갑자기 그에게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오늘날의 파키스탄 북부에 위치했던 국가인 소발류를 공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티베트 지역에 위치한 국가인 토번과 실크로드의 지배권을 두고 치열한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발률의 왕이 토번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여 동맹을 맺으면서 이 여파로 그 주변의 20여 나라가 모두 토번에 예속되어 당나라의 서역 통치에 큰 차질이 생기고 말았죠. 이로 인해 당나라는 몇 차례 원정군을 보내 그들을 토벌하도록 하였지만 토번군에게 가로막혀 번번이 패배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황제의 명을 받은 고선지는 즉각 1만 명의 기병을 이끌고 출정했는데 이것이 바로 고선지의 1차 서역 원정입니다. 이후 그는 무려 100여일간 행군하며 험준한 파미르 후원을 넘어 오닉십국에 도착했는데요. 이때 그는 먼저 중요한 요충지인 연운보를 공략하기 위해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눈 뒤 각기 세 방향에서 연운보를 향해 진격하도록 명했습니다. 하지만 연운보 공략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연운보에는 고선제군의 규모와 똑같은 토번군 1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또한 성의 아래쪽에는 강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때 강물이 불어 건널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선지는 도저히 성공하기 어려워 보이던 연운보 공격을 결국 감행했습니다. 그는 먼저 가축을 잡아 강에 제사를 지낸 뒤 곧장 군사들에게 사흘째의 군량을 준비시켜 강을 건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넌 군사들은 순식간에 대오를 정돈하여 곧장 전투 준비에 들어갔죠. 그러자 당나라군이 이토록 빨리 강을 건널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적군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얼마 뒤 고선지는 해가 한낮이 되기 전에 반드시 오랑캐들을 격파하라! 라며 성을 공격할 것을 지시했고 고작 반나절 만에 연운보를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때 적군 5,000명의 머리를 베고 1,000명을 포로로 잡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연운보에 3,000명의 병력을 주둔시켜둔 채 나머지 군사들을 이끌고 계속 진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선지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소발률의 수도인 안오월성으로 가려면 탄구령이라는 산 꼭대기를 넘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곳에서 내려가는 길이 몹시 가파르고 험준하여
이를 본 군사들이 겁을 먹고 더 이상 진군하지 않으려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기병 20명을 뽑아 몰래 적국 주민들의 복장으로 위장시키고는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탄구령에 도착할 즈음에 맞춰 영접하러 오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고선지가 군사들을 이끌고 탄구령에 도착하자 그의 예상대로 군사들은 대사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것입니까? 라며 내려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리 적국의 주민들로 위장시켜 놓은 병사 20명이 와서 고선지와 그의 군사들을 환영하는 듯한 연기를 펼쳤고 이에 맞춰 고선지가 기뻐하는 척하며 벌써 승리를 쟁취한 듯한 분위기를 조성했죠. 그러자 이를 본 군사들은 사기가 크게 올랐고 이에 고선지가 탄구령을 내려갈 것을 명하니 별다른 반발 없이 모두 명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후 며칠간 행군한 고선지는 소발률의 수도인 안오월성에 도착하기 전 먼저 휘하 장수인 서권경에게 기병 1,000명을 거느리고 소발률의 왕에게 이러한 말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너희의 성을 빼앗지 않을 것이며 너희의 다리도 끊지 않겠다. 단지 너희의 길을 빌려 통과하여 대발률로 가려는 것이다. 그런데 고선지는 이보다 앞서 서권경에게 은밀히 이러한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군대가 도착하면 수령과 백성들이 반드시 달아나 계곡으로 숨을 것이다. 당의 황제가 하사한 비단 등을 가져가라고 불러내어 수령들이 오면 일제히 결박해놓고 나를 기다려라. 즉 일단은 먼저 회유하는 척하면서 적들을 안심시킨 뒤 선물을 핑계로 적의 주요 인물들을 유인하여 생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계획은 적중하여 서권경은 적의 수령들을 붙잡아 결박하였고 얼마 뒤에 도착한 고선지는 그들을 모두 목베어 죽여버렸습니다. 다만 소발률의 왕과 왕비는 산악지대로 달아나 사로잡는 데 실패했는데 고선지가 설득하자 얼마 안가 항복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선지는 오랜 여정 끝에 드디어 소발률을 평정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그에게 아직 할 일이 더 남아있었으니 그것은 소발률을 구원하러 온 토건군을 막아내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그는 급히 서권경을 불러 소발률의 수도에서 6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사이하라는 강의 다리를 끊어버리도록 지시했고 이로 인해 진격해오던 토건군은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고선지는 소발률의 왕과 왕비를 포로로 잡아 여유롭게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으로 회군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소식이 널리 퍼지면서 주변의 72개국이 모두 두려워 떨며 당나라에 항복해왔다고 합니다. 이로써 고선지의 1차 서역 원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